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 많은 사람이 쇼핑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요. 하지만 뭔가를 사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로 인해 생긴 쓰레기에도 책임을 져야겠죠. 내 기분을 돌보는 것만큼 땅과 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한 책 중에서 매달 한 권씩 선정해서 낭독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이 실린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를 함께 읽고 있고요. 저자이신 홍수열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운영하시는 연구소 이름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이름이 길다고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핵심은 자원순환 혹은 순환경제 이 개념이겠죠. 결국은 쓰레기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 소비량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돌렸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선형경제라 그래요.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선형경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원고갈이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쓸모없다고 버리지 말고 다시 유용한 물질로 돌렸어야만, 순환을 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경제 혹은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 연구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어느 한 단어를 뺄 건 없네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사회경제. 순환경제 그럼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혹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는 쓰레기 제로 사회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부제로 제로 웨이스트 연구소라고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로 웨이스트가 조금 더 잘 외워질 것 같긴 하네요. 책에 실린 내용이 정말 생생합니다. 쓰레기와 관련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품 선별장, 수거업체, 소비자 시위 현장, 이런 데 진짜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안 가보신 데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간 곳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이름만 긴 곳으로 쫓아다녔는데 줄여서 쓰시협이라고 불렀는데 시민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쓰레기 관련된 현장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 선별업체, 그리고 재활용업체. 재활용업체도 품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유리 재활용업체, 금속 재활용업체, 종이 재활용업체. 그래서 관련되는 현장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장의 내용들을 또 우리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좀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각, 또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 이런 것들도 좀 서로가 잘 순환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질이 잘 순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잘 순환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로 웨이스트. 요즘 그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늘고 있잖아요. 포장을 줄여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곳들이 그래도 늘고 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매장이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매장에 팔 수 있는, 포장을 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매장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이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생산자들이 이것을 의식해서 만들 수 있도록 좀 생산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많이 이용해줘야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많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양쪽이 관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이 수단되는 것처럼 모두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나 저희 아이들이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과자 사서 먹을 때마다 비닐이랑 종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과자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종류 제품에 해당하는 이 과대포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인 제가 할 일도 또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그런 소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의 본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우울해져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죄책감까지 가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의식을 죄책감으로 돌리지 말고 문제 제기로 돌려야죠. 그래서 그 생산자들에게 저는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게 좀 불편하다. 대안을 마련해달라. 저는 이걸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잘 들고 다니는 소비자 실천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쓰레기 없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바꿔달라라고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소비자 행동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이게 소비자의 권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비자의 권리를 당연히 생산자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죄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생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 낭독할 부분은요.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중에서 25쪽과 34쪽의 내용을 방송인 안현모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재활용을 잘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을 식충이라고들 하는데 어쩌면 인간은 지구의 식충이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먹기만 하고 치울 생각은 안 하니까요. 쓰레기를 묻거나 태우면 눈에 안 띄니까 잠시 위안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나날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말은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로 웨이스트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쓰레기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원으로 계속 이용하면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 구조를 순환 경제라고 하는데요. 순환 경제는 자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경제를 말합니다. 반면 지금처럼 끊임없이 자원을 채굴해서 쓰고 사용하는 족족 쓰레기를 만드는 시스템은 선형 경제라고 해요. 다시 말해 물질의 흐름이 자원 투입에서 생산 및 소비로 또 쓰레기 배출로 이어지는 형태죠.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순환 경제는 외부에 손 벌리지 않고 자생하는 똑똑이형 경제, 또 선형 경제는 인간이 버리는 것 모두를 처리해야 하는 식충이형 경제인데요. 우리는 똑똑이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다시 재활용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재활용 몇 번 한다고 순환 경제가 될까요? 몇 번 더 쓰고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면 문제가 잠시 늦춰질 뿐입니다.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재사용, 재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생산, 분리 배출, 선별, 재활용 과정도 변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쓰레기 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프리사이클링이라는 말도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재활용과는 다른가요? 프리사이클링은 쓰레기가 안 나오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재활용 이전에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재활용이 의미는 좋으나 사실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활용하자는 사후 대처에 불과하죠.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낫지만 재활용하려면 에너지가 들고 오염물질이 생기니까요. 결국은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대응이라고 봅니다. 쓰레기 제로 매장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 판매하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프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쓰레기 없는 소비는 포장재를 쓰지 않는 매장에서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소비자가 장바구니와 빈 용기를 가져가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으니까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 같은 쓰레기가 나올 일이 없죠.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포장이 과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산 게 비닐인지 물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비닐봉지를 줄이려고 챙긴 장바구니에 오히려 비닐로 가득 차기도 하고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포장해버리면 단숨에 대규모 쓰레기가 발생하고 우리의 소소한 노력이 희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이 필요해요. 소비자가 직접 기업과 유통업체에 포장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니까요. 기업이나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알고 보면 집에서 나온 비닐 쓰레기는 우리가 싼 똥이 아니에요. 기업과 유통업체의 똥이 가정으로 들어온 거죠. 소비자들은 얌전히 장바구니만 챙기지 말고 아예 그들에게 비닐을 던져주어야 해요. 이런 소비자 행동을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생산자가 싼 똥을 우리가 돈까지 내며 치워주고 있으니까요. 니들이 싼 똥은 이제 니들이 치워 라고 항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어택은 기업을 변화시킬 캠페인을 진행하며 쓰레기로 받은 스트레스도 푸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유리나 종이도 모두 어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어택을 기획해야 합니다. 독서 동아리나 만보 걷기 모임처럼 혼자서 하기 힘든 것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게 되면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서로 연결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일도 이어집니다.